F-마일스의 윤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가 열정의 흐름을 쫓으라, 그리고 이제 부제목 챗GPT 시대 미래 일자리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제가 얼마 전에 챗GPT와 달리가 만났죠. 챗달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달리를 통해서 만든 포스터예요. 그래서 미래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한 사람의 어떤 망설임 혹은 기대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나름.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정말 미래는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준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시대를 보면은 웹 1.0 시대에서 지금 웹 3.0 시대로 지금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죠. 웹 1.0 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드 온리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모든 컨텐츠를 우리가 그냥 읽기 위주로만 사용을 했던 시대. 웹 2.0은 읽고 쓰는 리드 라이트의 시대. 웹 3.0은 그럼 뭘까요? 웹 3.0은 리드 라이트 온, 소유할 수 있는 거. 예. 근데 그 소유하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컨텐츠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가 나한테 최적화되어서 사용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 3.0 시대, 그게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주십시오. 자, 지금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야후라는 회사를 보시게 될 건데 제가 야후 코리아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했는데 아마 이 당시에 야후는 어떤 회사였냐면 전 세계 이제 인터넷 기업 중에 가장 잘 나가던 회사. 당시에는 구글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야후에 입사했을 때는 구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5년에 구글 본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구글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안 간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미친 거죠, 그죠? 네. 자, 근데 제가 어떻게 야후에 입사했는지를 잘 설명을 드리면 당시 저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가 96학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느낌이 오시죠? 2000년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회사를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왜? 학점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학점이 2점대였어요. 2점대 친구들이 있나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학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영어 실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제 아내의 토익 점수랑 제 토익 점수를 비교해 봤더니 제 토익 점수 곱하기 2 했는데 아내보다 못한 거예요. 대충 감이 오시죠? 아내가 960점이었는가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그거보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 저는 결혼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에게 이제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뭘 가지고 나는 살아갈 것인가.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붐이 일어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IT 쪽에 있는 친구들은 윈도우를 공부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윈도우를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단넷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죠. C++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윈도우를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고민이 생겼죠. 그 당시 막 한창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던 운영체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리눅스였어요. 들어보셨나요? 리눅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죠. 남들이 다 가는 윈도우를 공부를 할까? 아니면 이제 떠오르는 리눅스를 공부를 할까? 저의 선택은 리눅스를 공부해보자. 2000년부터 200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리눅스를 공부를 했고 당시 리눅스를 공부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스 받아가지고 소스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3년을 딱 준비를 하니까 마침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야후에서 리눅스 엔지니어를 처음으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되겠어? 하고 지원서를 냈어요. 이력서를 냈는데 인터뷰를 하자는 요청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우연찮게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 인터뷰가 영어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올 게 온 거죠. 올 게 왔는데 입사 채용이 너무나 급박해서 본사에서 영어 면접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안 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후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야후에서 입사를 하고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인터넷 포털 운영하는 것도 좀 지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어디로 이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아까 말씀 주셨던 오버워치나 스타크래프트 운영했던 이제 블리자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배틀넷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근무를 했던 과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야후를 그만두고 나가시면서 스타트업으로 가셨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블리자드에 있었고, 그분이 한날은 이제 연락이 왔어요. 2009년쯤이었는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오고 모바일 시대가 와서 자기네들이 앱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구글 본사 앞에 가서 인수되고 싶어서 구글 본사 앞에 미국까지 갔다가 망해서 분당으로 온 회사였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달라. 당시 이제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앱이 뭐였냐면 바로 얘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 카카오가 아니었고 아이비랩이라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9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지금 엔지니어를 뽑고 있는데 입사할 생각이 있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항상 제가 이제 배틀넷 운영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런 특보잡 회사는 안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던 회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과장님은 몇백억 자산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두 번의 좋은 기회가 갔죠. 구글 입사해 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카카오 그 제의 받았을 때 그쯤 한 1년이 지나서 아까 얘기했던 또 미국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운영하는 라이엇 게임의 본사에 인터뷰를 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인터뷰를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아시아 최초 이제 리드 엔지니어로 이제 입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내가 한국 살재요. 그래서 미국을 안 갔죠. 네. 자, 그래서 넘겨주죠.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2010년도에 제가 뭘 했냐면은 당시 이제 배틀넷을 운영하면서 서버를 운영하다 보니까 몸을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서버들을 직접 막 설치를 해야 되고 전원 케이블 넣고 랜선 연결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인터넷으로 마우스 몇 번 클릭을 하면은 컴퓨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게 뭐였냐면 클라우드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는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블리자드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서 저걸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당시는 또 아마존이나 이런 게 그때 이제 시작을 하던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없었어요. 주위에 클라우드 공부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래서 한 3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싱가포르에서 한국 들어올 때 제 연봉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죠. 왜? 클라우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좋은 조건으로 입사를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입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앞에는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올 거예요. 제가 처음 대학교에 갔을 때 사용했던 게 삐삐와 시티폰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나요? 시티폰. 그런 걸 썼던, 지금 스마트폰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기계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그 20여 년간이 지나고 굉장히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챗GPT와 같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구나 쉽게 그림도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20대일 텐데 제 나이쯤 되면, 그죠? 한 10여 년이 지나서 제 나이쯤이 되면 그때는 5차 산업혁명이 올 수도 있고 6차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트렌드들이 올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준비할 것인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먼 곳에 지금 빛이 하나 있죠. 그죠? 먼 곳에 지금 빛이 하나 있는데, 저 빛은 우리가 평생 나아가야 될 어떤 삶의 목표, 북극성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평생 내가 이 젊은 날에 내가 뜻한 바가 있을 거고, 그 뜻한 바를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목표를 정해야 될 거고,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당장 취업을 해야 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저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왜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냐면 우리는 한테는 두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합니다. 네, 먼 미래에 내가 뭘 할 거야, 나의 꿈은 뭐야, 그것만 가지고는 현실을 살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당장 나는 취업할 거야, 이것만 공부하면 돼, 이 자격증만 따면 돼, 그것만 가지고도 또 내 인생을 성공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리고 또 저 등이 의미하는 게 넘어갔나요? 왜 자꾸 넘어가죠? 뒤로 두 장만 넘겨주십시오. 저 등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 등은 가다가 보면 등에 기름이 쓰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때 공부하는 이 기술도, 전공도 언젠가는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저 등을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스킬, 전공에 대한 실력, 이게 언제까지 유효할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지식의 유통기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식에는 항상 반감기가 있어요. 내가 대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이 전공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5년, 10년을 살아내면 또 나의 30대는 40대를 위해서 뭘 준비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셔야겠죠. 네. 자, 그래서 저도 마이크로소프트에 2015년에서 17년까지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고, 대부분의 제가 게임사에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게임 회사가 제 다 클라이언트였어요, MS 때. 그러니까 매번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이런 회사 가서 클라우드를 세일즈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계약을 했던 회사가 아까 얘기했던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펍지였어요. 네, 그거 계약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그게 계약이 되는 거를 제가 좀 일찍 했으면 퇴사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펍지를 계약을 하고 9월 30일 날 계약을 했는데 9월 30일 하루에 매출이 얼마나 나왔냐면 1억이 나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한 달이면 30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존이 쓰는 거에 10분의 1인 거야. 하루에 10억 이상은 썼던 시절이에요. 그랬으면 제 인센티브가 달라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오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미래에 두려움이 없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금 보는 이 산티아고 길은 제가 MS를 그만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평생 남은 인생을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독일 친구 T를 만났습니다. T한테 물어봤죠. 글이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친구는 자기 독일 미넨에서부터 산티아고까지 2,500km를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 여정 속에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너는 지금 11월인데 학교 안 가고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냐. 이 친구 대답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는데 왜 대학교를 갑니까? 이 친구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온 친구, 오스트리아에서 온 친구들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충격을 받았고, 또 한 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산티아고까지 갔는데 너가 하고 싶은 걸 못 찾으면 어떨 거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 6개월을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네. 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아까 빛이 있었죠, 그죠? 그게 무엇인지 한 줄 문장으로 자신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나의 인생의 사명선언문을 반드시 한번 정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걸 이루기 위한 코어 밸류, 핵심 가치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정말 다르거든요. 저는 이걸 안 봐도 다 외워요. 첫 번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provide the most valuable services beyond customer expectation이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최고 가치를 주는 인생을 살겠다. 제 인생의 골은 뭐냐면, 꿈을 꾸는 사람들한테 꿈을 꾸게끔 도와주는 게 제 인생의 골이에요. 네. 그래서 링크드인 나중에 가입하시고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자소서 쓰거나 인터뷰할 때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갈 건지는 전략입니다. 예, 특히 두 번째를 한번 잘 보시면 익스트림 스마트니스예요. 4차, 5차, 6차 챗GPT보다 훨씬 똑똑한 AI들이 나올 건데 그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극한의 스마트함이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러려면 정말 이 표를 눈에 꼭 담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미래를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건지 희망으로 볼 건지는 뭐냐면 미래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죠.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요. 근데 그 미래가 어떻게 올지 어렴풋이 알면 미래는 굉장히 희망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수정구슬 같은 게 바로 이 표입니다. 미래는 전 세계에 커다란 메가 트렌드와 함께 와요. 그게 대부분이 뭐냐면 UN SDG와 같은 저런 세계 정치 경제 리더들이 설정해 놓은 방향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주제인 거고 저걸 또 논의하는 데가 어디냐면 세계경제포럼이에요.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에 올해 아젠다가 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저 아젠다들을 실제로 바꾸는 거는 결국 열정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들이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지 제일 밑에 잡 디스크립션이죠. 채용 공고란에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채용을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그 스타트업들이 세상 바꾸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채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기술 그거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잊으시고 스타트업들이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가 되는 건 5에서 10년 뒤에요. 그러니까 미래 기술을 준비를 하셔야지 미래가 희망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그 가장 큰 트렌드는 뭐냐면 기후위기 관련된 그린 스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키워드 하나 그린 스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생은 항상 한 번의 성공으로 되는 게 아니죠. 도미노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목표로 세워보시고 도미노가 그 다음 도미노보다 한 1.5배 큰 도미노를 넘길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일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번 주에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번 달에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올해 마지막에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겠어요? 네, 인생의 골이겠죠. 그죠?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하고 하나씩 도미노를 넘겨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 행복하게 맞이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미래를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